계약이 나와 있으면 보통 계약은 예전에 기본 계약이 안 하시는 대리는 끝내야죠. 자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이런 것은요, 지금부터 보는 것들은 간단한 것들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들이고요. 자, 보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또 알아야 돼.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어디가 있는지. 먼저 자기계약 쌍방대리는요, 대리권이죠. 대리권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죠. 발생은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있고, 임의대리는 법률행위죠. 단독행위, 수권. 그 다음에 계약은 위임계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이죠. 변경은 일단 대리권의 범위가 있어야 되고,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제한을 하고, 이제 남용하니까 제한을 하죠. 이때 제한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무슨 대리? 공동대리. 또 하나는 무슨 대리?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마지막으로 대리권 소멸하죠. 대리권 소멸은 그것은 공통으로 소멸하는 것이 있고 임의대리에 한정되는 것이 있단 말이죠. 먼저 이제 124조로 보면 대리인이죠. 이때 대리는 임의대리, 법정대리를 포함해 대리인은 여기요, 뭐가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자기와 법률행위하거나 동일한 법률에 관하여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건 뭐죠? 본인의 승낙이죠.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죠. 대리인이요 자기하고 법률행위하죠. 이걸 자기계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쌍방을 뭐한다? 대리, 쌍방대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못한다, 이 말이죠. 없으면 반대로 하면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봐. 자, 여기 우리 보면 임의대리죠. 여러분, 임의대리인이 복대를 선임할 때는 어떻게 한다? 본인의 승낙, 또 뭐라 그래? 본인의 승낙, 그 다음에 뭐요? 부득이한 사유죠.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어떻게 돼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본인의 쌍방대리는 본인의 승낙, 채무이행, 이렇게 채무이행. 말이 다르다고. 그래서 본인의 승낙이라 채무이행이고, 임의대리인이 복대를 선임할 때는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라고. 말이 다르다고.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됐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못하고 승낙이 있으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나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이 말이죠. 없어도 뭐 한다? 채무이행을 할 수 있다. 여기 보면 채무이행이지 부득이한 사유 그러면 안 된다고. 채무이행은 할 수가 있다. 이때 채무이행이 바로 뭐다? 주식의 명의를 바꾸는 것, 법무사가 등기 사무, 그 다음에 금전 출납의 대리인이 변제 충당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다. 알겠죠? 또 누가 할 수 있다 여기 있어요? 또 사채 알선업자. 사채 알선업자가 할 수도 있죠? 알겠죠? 그런데 안 되는 거 5가지가 중요하다. 안 되는 거 5가지. 뭐가 있다? 다툼이 있다. 다툼. 그 다음에 뭐가 붙어 있다? 기한이 미도래다. 항변권이 붙어 있다. 다툼이 있고 기한이 미도래고 항변권이 붙어 있고,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고, 또 2가지가 더 있어. 또 2가지가 더 있어. 대물 변제,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죠. 대물 변제하고 경계. 알겠죠? 경계. 이것은 안 된다. 대물 변제, 경계 안 된다. 이런 것들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 원래 채무이행은 여기서 법무사의 등기라든가 사채 알선업자라든가 주식의 명의 개설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할 수 있죠, 채무이행은. 그런데 다툼이 있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항변권이 붙어 있거나, 그 다음에 대물 변제나 경계와 같은 것, 대물 변제, 경계,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아시겠죠?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요,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할 때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그 다음에 승낙이 없더라도 뭐는 할 수 있다? 채무 이행은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 보면 다툼이 있는 채무죠. 여기 봐봐. 다툼이 있는, 그러면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채무 이행은 채무 이행인데 다툼이 있는 건 안 돼. 다툼이 없는 것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구의 승낙이 있어야 돼? 본인의 승낙. 다툼이 있으면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허용되잖아. 그러니까 채무 이행이라는 것은 본인의 승낙이 필요가 없지만 다툼이 있는 경우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 계약이라 할지라도 뭐 하면 유효하다?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 계약인데 뭐는 가능하다? 아니, 지금 여기 보면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 계약이죠. 원래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누구한테? 본인한테 뭐 하면? 본인한테 유리하게 되면 가능하죠. 본인하고 자기 계약도. 어떤 경우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한 경우. 어떤 경우죠? 여기 보면 갑이 있죠. 갑이 아버지죠.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아들한테요, 아들한테 증여를 하죠. 증여를 하는데 여기서요, 얘가요 17살이야. 그러니까 증여를, 여기 수중자가 안 되잖아. 취소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증여자가 있죠. 증여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수중자 이렇게 있죠. 자, 증여자는 누구죠? 갑. 수중자는 누구다? 의뢰 대리인 갑. 의뢰 대리인 갑. 이렇게 갑 혼자 사죠. 이건 자기 계약이지만 아들한테 유리하니까. 의리 지금 본인이죠. 본인한테 유리하면 유효한 대리인으로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본인한테 유리하면, 본인한테 이익이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은 가능하다. 이것을 뭐다?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한테 뭐라는 거? 그래서 증여를 하는 양이 이렇게.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 여기 봐봐요. 여기는 기한이 도래했네요. 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여기 채무 이행이 지금 다툼이 있는 채무죠. 근데 여기는요 기한이 도래했네요. 돈 갚을 날짜가 됐네요. 본인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없어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없으면 할 수 없다 틀렸어. 이런 채무, 즉 다툼이 없는 것, 기한이 도래하는 것, 항변권이 붙어있지 않는 채무의 이행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자, 대리는요 뭐가 있으면 쌍방을 대리한다. 뭐가 있으면 본인의 승낙, 본인의 승낙. 알죠? 그래서 법무사의 등기 사무 같은 경우,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승낙, 원래 이러면요 등기를 누가 앉죠? 자기가 직접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법무사한테 맡길 수 있죠?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여기 나왔죠? 등기 신청행위. 등기 신청행위는 쌍방을 대리한 등기 신청행위는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입찰자. 여기 봐봐. 물건이 딱 하나가 나온 거예요. 물건이 하나가 입찰이 먼저 경매가 나왔는데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알겠죠? 서로요 자기한테요 경락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A하고 B가 서로. A한테 받아주면 B가 안 되고 B한테 받아주면 A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뭐라고 해? 쌍방대리죠. 원래 쌍방대리를 위반하면 무권대리가 되거든요. 이런 무권대리라고 하는 것은 유동적 무효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다? 판례가 무효가 된다. 무권대리가 아니다. 무효.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고, 그냥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거든요. 판례가 여기서 무효다. 그래서 무권대리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했다? 무효다 이렇게 얘기했어. 알겠죠? 무효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대리효과죠. 자, 대리효과는 봐봐.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으로부터 대리효과를 받아서 병하고 계약을 하죠. 계약했죠. 그럼 어떻게 한다? 모든 책임은 다 누가 진다? 본인이 지죠. 만약에 을하고 병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채무 불이행이 있다. 병이 채무 불이행이다. 그러면 갑이 해제를 하고, 만약에 을이 갑을 사기쳤다. 그럼 병이 갑한테 사기를 치고, 사기를 치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겠죠. 갑에게 하고, 해지하기는 원상회복 의무를 해야 되겠죠. 갑에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대리 효과는 누구에게 미친다? 본인에게 미친다. 자,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고, 대리권 수여, 이걸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죠. 임의대리라고 했고, 그래서 이때는요 매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이죠. 그럼 체결의 대리권에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지만 계약을 할 수는 없다, 해제할 수는 없다. 알겠죠? 을은 갑을 위한 것처럼 표시, 본인을 위한 것처럼 표시를 말한다. 현명을 했다. 현명을 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법률 효과가 기속한다? 갑에게 기속한다. 갑에게. 알겠죠? X 토지에 대해서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1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뭐 뻔하죠? 자,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병이 해제했다. 병이 해제하게 되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갑에게. 을에게. 그러면 안 되죠. 모든 책임은 누가 지니까? 본인이 지니까. 그래서 대리행위 효과는 다 누구에게 미친다? 본인에게 미친다. 아시겠죠? 그래서 2번 틀렸죠. 3번 병의 채무 불이행이다. 병. 그러면 누가 계약을 해지한다? 갑이 계약을 해지한다. 그래서 을은 계약을 해지 못해. 누가 한다? 을은 해지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을은 못해. 누가 해제를 해? 갑이 해제. 병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죠. 해제하게 되면 모든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누구한테 한다? 갑에게. 갑과 병이다. 갑과 병이 원상회복 의무. 만약 갑이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대해서 포괄할 수 있는 체결,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행,
중도금, 잔금, 지급기를 할 수 있다, 연기해 줄 수 있다. 다 똑같죠. 아주 간단하죠. 어떤 사례 문제가 나오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례를 보면서 분석이 끝나면 끝이에요. 자, 표현대리. 자, 그럼 표현대리가 되려면, 자, 표현대리 봐봐요. 우리가 유권대리죠. 그럼 유권대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되죠. 자, 무권대리는요?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대리권이 없죠. 그런데 뭐는 있어야 돼요? 현명은 있어야 되죠. 표현대리는요?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있어, 없어? 대리권이 없네. 그런데 뭐는 있어야 된다? 현명은 있어야 되네. 현명. 여기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이유. 상대방이요, 이 그 대리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이유는 대리 행위실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유권대리와 무권대리의 차이점은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다. 그래서 무권대리나 표현대리는 죽었다 깨나도 유권대리가 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통적인 거다 다 뭘 한다? 현명을 한다. 그래서 현명이 없으면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차이는 상대방이 무권대리가 아니고 그 사람이 유권대리로서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 이것을 무슨 대리라고 한다? 표현대리, 이렇게 얘기한다. 자, 볼까요? 표현대리는 먼저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죠. 을이 갑의 인장과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갑의 대리인을 칭하고, 그럼 봐요. 갑의 대리인을 칭한다 그러면 갑이 본인이죠. 본인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을이 누구죠? 을은 누구죠? 대리인이죠.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대리인이 지금 무슨 짓을 했다는 거예요? 대리인이 지금 위조했죠? 그러면 지금 잘못한 것이 본인이 잘못했어요? 대리인이 잘못했어요? 대리인의 귀책사유죠? 대리인의 잘못했죠? 본인은 잘못이 있어, 없어? 없죠.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표현대리는 대리인한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단 말이죠. 누구 때문에 그걸 믿었냐? 본인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본인한테 잘못이 있어야 돼. 본인한테.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본인한테 지금 잘못이 있다, 없다? 없죠. 누가 잘못했다? 대리인이 잘못했죠. 대리인이 위조했으니까.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사자죠. 여러분, 사자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전달 기관으로서의 사자와 하나는 표시 기관으로서의 사자가 두 가지가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사자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다는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여기 봐봐, 신라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 원래 사자는 대리인은 아니지만 마치 사자가 여기 사자는 어떤 사자다? 표시 기관으로서의 사자. 여기요, 표시 기관으로서의 사자죠. 전달 기관이 아니고. 이 표시 기관의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 표시를 상대방한테 말로 전하는 거죠. 말로 전하다 보면 상대방이 듣기에는 이 사람이 그냥 심부름 온 것이 아니고 마치 갑의 대리인으로 온 것으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착각하는데 상대방이 잘못이 없다, 즉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표현대리 법리에 의해서 본인이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의 행위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반드시 현명을 해야 돼. 현명이 뭐가 현명이죠? 자, 현명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다른 말로 대리행위의 표시. 대리행위의 표시. 다른 말로 대리관계의 표시. 대리관계의 표시. 이렇게 본인을 위한 것, 대리행위, 대리관계.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대리행위의 표시, 대리관계의 표시,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러니까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으면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현명하지 않는 경우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자, 그 다음에요, 갑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라고 본인으로부터 부탁받은 의리요, 대리인이죠?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 있는 더 이상 끝났네.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다 이 말이죠. 그럼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 이 말은, 그러면 대리인은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 이 말은 무슨 말이다? 현명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현명할 수 없다. 현명을 못하면은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성립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서류를 이조해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자기를 소개를 할 때 이 집은 갑의 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이미 자기 앞으로 뭐가 돼 있으니까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현명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만약에 여러분요 봐봐요. 자, 지금부터 이제 대리 보면 우리가 법률행위는 뭐가 있죠? 성립 요건이 있죠? 성립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 그러면 효력 요건이죠. 효력 요건은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고 특별한 요건, 이 특별한 효력 요건에 대리권이 있거든요. 대리권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췄을 때 뭐라고 한다? 유효.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뭐한다?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게 되죠. 알겠죠? 하나라도 이게 없으면 여기 봐봐.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처벌할 수 있는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뭐를 처벌했다? 임의로 처벌했죠? 그럼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야. 무효. 대표자가 임의로 처벌한 무효죠? 그럼 봐봐. 여기서 무효죠? 무효면 전부가 다 무효가 돼. 전부가. 그러니까 대리라고 하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표현 대리가 준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전부가 다 무효죠? 그러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지. 알겠죠? 그럼 2번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죠? 자, 무효죠? 강행법규 여기 봐봐. 강행법규는 일반적 효력 요건에서 적법하지 않아서 무효죠? 무효면 전체가 무효가 돼. 그러니까 대리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알겠죠? 만약에 봐봐. 여기 통정 허위 표시에서 무효죠? 그러면 뭐가 된다?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아. 알겠죠?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죠?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아. 우리가 총유재산을 사원총회 결의 없이 처분하면 무효죠?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아. 왜?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없어지면 전부가 다 무효가 되는 거지.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는 것은 본인에게 대리 효과가 미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과실상계. 여러분 우리가 과실상계란 말이 또 나왔네. 과실상계란 말은 언제 과실하냐? 이것은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하고 그 다음에 불법행위.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을 하잖아요. 손해배상 청구 시에 과실상계를 해. 불법행위하고 채무불이행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어디에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다? 표현대리하고 계약을 해지하죠. 해지하게 되면 원상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표현대리나 원상회복 의무 있죠. 이런 경우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이런 데는 과실상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과실상계하지 아니한다. 됐죠? 지금 별것도 아니니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표현대리가 성립하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해서 과실상계 법률을 유초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았죠? 해제죠? 표현대리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에는 과실상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표현대리 과실상계할 수 없다. 수도 없이 시험에 나와서 이걸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과실상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경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유권대리인지 여기 봐봐.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고 표현대리도 대리권이 없죠. 그래서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어. 만약에 무권대리를 추인했다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지죠. 표현대리도 본인이 책임지죠.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대리효과가 귀속한다고 해서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유권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대리권이 있어야 돼. 그런데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죠. 표현대리도 대리권이 없다. 따라서 상대방이 너는 유권대리다 이 말 속에 너는 표현대리다 이 말이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표현대리 어디에 포함된다? 표현대리는 광의의 넓은 의미의 광의의 무권대리가 돼. 무권대리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야. 넓은 의미.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에 속하는 거지 유권대리에 포함될 수가 없다. 알겠죠? 유권대리라는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있지 않다? 있지 않다. 적용범위 복대리.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 임의대리. 법정대리인 선임한 복대리는 무슨 대리? 임의대리. 임의대리에는 무조건 뭐가 적용된다?
표현 대리가 적용이 된다. 125조, 126조, 129조. 복대리의 대리에 대해서도 표현 대리가 뭐한다? 적용될 수 있다. 지금 갑자기 또 125조 표현 대리가 갑자기 나서 알겠죠? 쭉 나가다가 125, 126 가다가 갑자기 이제 127 그러면 대리권 소멸 갔다가 알겠죠? 127, 128 가다가 129 갔다가 또 표현 대리가 나와. 알겠죠? 자, 125조 봐봐. 항상 여러분요, 항상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를 얘기해요?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를 얘기해? 무권 대리를 얘기하죠. 무권 대리. 그래서 표현 대리는 항상 무권 대리를 얘기해.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여기 대리권 수여죠. 대리권 수여 그러면 수권행위예요. 이건 의사 표시예요. 수권행위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죠. 표시는 뭐죠?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알린다. 이 말. 알린다. 알려줬다. 알린다. 통지한다. 이것을 뭐란다? 관념의 통지다. 관념의 통지를 뭐라 한다? 그것을 준법률행위라고 한다. 준법률행위. 그래서 이것은 의사표시이다 아니다? 아니다. 의사표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권 수여는 의사표시야.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준법률행위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표현들이죠? 표현들은 대리권이 없다 이 말이죠. 이 말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을요 가서 해야 되겠죠? 대리권 수여 표시잖아요.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상대방한테 알려줬는데 실제로는 대리권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이 말이죠. 왜?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니까? 무권 대리니까. 무권 대리 이렇게.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봐봐.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 을한테 아무런 대리권을 주지 않았어. 대리권을 수여했다는데 실제로 안 줬어. 안 줬는데 갑이 병한테 그것을 알려줬어. 알려줬어. 내가 을한테 대리권을 줬다. 우리 집 저당 잡고 1억을 빌려오라고. 그래, 너한테 가서 좀 돈 좀 빌려다 달라고 내가 을한테 대리권을 줬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봐봐. 그러면요, 이 사람은 실제로 대리인이다 아니다? 아닌데 이 상대방이 봤을 때는 겉으로, 그걸 외관책이라고. 외관책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이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 이 사람이 대리인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걸 외관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표현대리, 표견대리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 보면 표견이라는 말을 썼죠. 표견, 볼견자야. 겉으로 보기, 겉표자, 볼견자. 겉으로 보기에 대리인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그러면 이 사람은 봐봐. 의평은 갑이란 놈이 본인이 자기 집 저당 잡고 1억을 빌려오라고 대리인한테 대리권 줬다잖아요. 을한테. 그러니까 이 병이요, 을을 보면 갑에 모르죠. 무권 대리처럼 보여, 유권 대리처럼 보여. 유권 대리처럼. 그런데 실제로는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표현 대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호해야 돼? 갑을 보호해야 돼? 을을 보호해야 돼? 병을 보호해야 돼? 누구를 보호해야 돼? 누구를 보호하냐고? 상대방을 보호해야죠. 상대방을. 갑은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표현 대리는 본인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대리인이 등기 서류를 위조했다. 그러면 대리인이 등기 서류를 위조했다 그 말은 본인은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표현 대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표현 대리는 본인은 잘못이 있어. 귀책 사유 잘못이 있어. 누구를 보호해야 돼?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야 돼.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야 돼. 이것을 뭐라 한다? 정당한 이유.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선의 무과실이 있어야 돼. 상대방은 진짜로 그런 줄 알아야 돼. 선의 무과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표현 대리는 누구만 주장한다? 표현 대리는 직접 상대방 병만이 할 때 병만 알겠죠? 정글의 법칙 병만 주장할 수 있어. 뭐를 주장한다? 표현 대리를 병만 주장해. 병만. 알겠죠? 여기 이제 우리가요 125조 법정으로 보는데 125조 법정으로 볼 때 여기에서 우리 작년에 시험에 한번 나왔죠. 작년에 여기서 보면 제3자란 말이 나와. 제3자는 직접 상대방만 얘기해. 알겠죠? 직접 상대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오늘 민총을 다 끝낼 그런 자세인가 봐요. 알겠죠? 지금요 편안히 지금 쉬고 있는 거 보니까 다음 시간에 공부하려고. 알겠죠? 지금은 좀 졸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6시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알겠죠? 오케이. 지금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요. 정 그렇다 한다면 어쩔 수 없죠. 알겠죠? 자, 누구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여기 병한테. 여기서 뭐죠? 병이죠. 병에 대하여 잘 봐봐. 타인 누구냐? 을이죠. 을한테 표현들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대리권 수여죠. 수권행위죠. 수여함을 표시했죠. 표시는 알려준 자.
표시 한자가 누구죠? 본인, 갑이죠. 됐죠? 여기요,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그것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는 1억이죠. 반드시 1억. 반드시 1억이야. 그란 말이 뭐죠? 우리가 봐봐요. 의라는 것은 영어에서 말할 때 그러면 더죠. 그건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시 나타내는 지시대명사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거야. 그냥 다른 게 가면 안 돼. 반드시 1억이죠. 1억. 1억이고 반드시 의라고. 반드시 병이 반드시 의라고 반드시 1억을 빌려야 돼. 왜? 1억을 빌려줬다. 1억을 빌려오라고 했으니까. 그랬을 때 125조. 그런데 여기서 3억을 빌렸다. 그러면 권한이 넘어버려. 몇 조가 된다? 126조가 돼버려. 그러니까 반드시 125조가 되려면 바로 봐봐.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요. 그럼 만약에 그 범위를 벗어나면 몇 조가 된다? 126조가 돼. 권한을 넘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타인과 반드시 누구하고? 의라고. 반드시 의라고. 그 상대방, 그 제3자가 누구죠? 그 제3자가 바로 누구다? 상대방이죠? 누구? 병. 그러니까 반드시 의리 반드시 병하고 얼마에 대해서 반드시 1억 원의 범위 안에서 1억 원의 범위 안에서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면은 그때서야 본인은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맞아야 되죠. 그 대리권의 범위 내 1억, 그 상대방 병, 그 대리, 그 표현 대리, 그 타인 표현 대리인이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병인데 정하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제3자가 우리가 상대방이죠. 대리권 없으면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다 과실. 그러면 본인은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책임지라면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은 책임이 없다잖아요. 그럼 본인이 책임지려면 본인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본인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어요? 알죠? 이것을 얘기를 해. 자,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를 했다. 이거죠 지금? 소유권 안 줬는데 또 통보했죠?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자와 우리 이거 작년에 나온 거죠. 반드시 아까 우리 말했죠? 반드시 그 범위에서 그 타인이 그 제3자하고 알겠죠? 반드시 군음하고 그래야 되는데 통보받은 타인이 아닌 예외 그 다른 사람하고 엉뚱한 놈하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표현대로 성립한다 안 한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겠죠? 적용되지 않다. 작년에 표현대로 나왔기 때문에 표현대로는 매년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아마 우리가 대리 부분에서는 가장 C급 A, B, C급으로 보시면 돼. 자요, 갑에 대하여 병에게 대리권을 소유함을 표시한 을은 갑에 대하여 병에게 이건 누구죠? 그러면 누가 갑이고 누가 그럼 본인이고 누가 표현 대리인이고 누가 대리인이에요? 여기서 이거 보고 읽어봐. 지금 여기가 본인은 누구고 상대방은 누구고 표현 대리인 누군가? 여기가 갑이에요? 이거 읽고 이거 읽고 이해를 못하면 안 되겠죠? 알겠죠? 어디 가서 민법 선생님 누구냐 물으면 절대로 내 이름은 얘기하지 말고 항상 그때는 누구 이름을 얘기하라? 오케이, 국합 선생님 얘기해야 돼. 알겠죠? 그때는. 자요, 갑에 대하여 병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병에게 갑에 대하여 누가 을은 표시한 을은 그랬잖아요. 그런 말은 을은 상대방한테 갑한테 표시했다 이 말이죠. 알렸죠 이 말이죠. 자기가 병한테 대리권 줬다고. 그러면 을은 알겠죠?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누가고 그 병과 알겠죠? 그 병과 잘못 없이 선의 무과실이네. 병이 선의 무과실 잘못 없이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갑에게 을은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빌빌 꽈죠. 아주 고생 많이 했겠죠. 이거 써놓고 나서 몇 번 검토했을 거예요. 혹시 앞뒤로 말 틀렸나?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 원칙적으로 갑을병인데 완전히 비틀어놨죠. 알겠죠? 자,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과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봐봐 기본적인 법률 관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여기 갑하고 여기 이제 갑하고 여기 봐봐 여기 있으면 갑하고 여기 을하고 병이죠. 원래 여기 대리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니 125조는 대리권 처음부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니까요. 125조는 대리권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대리권 아까 줬는데 주지도 않았으면서 줬다고 통지만 했다잖아요.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대리권이 없죠.
그러니까 유효한 기본적인 법률관계, 갑하고 을하고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있으면 유권대리가 돼버리죠. 유권대리가. 그렇죠?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다. 자,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돌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 승낙을 묵인했다. 자, 지금요 이제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죠. 여러분 자격증 따가지고 이제 부동산 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어떤 부동산에서는 자격증을 땄는데 공중에서 자격증인데 실장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우리 지금 벽에 보면 공인중개사 그런데 옆에 가로 열고 닫고 실장 이렇게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격증이 있는데 자격증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냥 디렉터라고 해가지고 관리자를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런 어떤 데는요 저기 지금 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작년 학생들은요 한 사람이 대표고 한 사람은 이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왜냐면 그냥 일하는데 그냥 실장님 이렇게는 못 부르겠대. 자격증이 있으니까. 자기도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요 그 친구한테요 이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이제 오픈할 때 가가지고요 너 어떻게 하니 이렇게 얘기하다가요 오늘까지는 이렇게 하고 정식적으로 일하고 있으니까 다음부터 이사님이라고 꼭 해줄게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알겠죠? 근데요 왜냐면 누군가를 그렇게 불러줘야지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줄게 하면서 이제 나오면서 얘기했는데 아직 안 갔어. 그래가지고 아직 안 갔어. 알겠죠? 이제 가야 돼. 이제 가면 이제 이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이사라고 하는 명칭을 줬잖아요 대리인한테. 그러면 상대방이 봤을 때 대표가 자기한테 이사님 그러면 아 둘이 공동 투자했나 이런 생각이 충분히 갈 수가 있어 없어? 있잖아. 이게 중요하다. 이게 문제야 이제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대리인이 뭐가 잘못하죠. 물론 우리 법에 중개사법에 대리인의 잘못은 다 중개업자가 실장의 잘못은 전부가 다 중개업자가 진다고 되어 있어. 근데 우리가 보통 여기 사람한테 실장님 그래버리면 누가 있으면 얘기 안 해. 실장하고는 그렇잖아요. 다 누구하고 얘기하려고 그래? 대표하고만 얘기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사님 그러면요 달라지죠.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아 이분도 이사 그러면 보통 회사에서 보면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 이분도 무슨 결정권이 있나 보다. 그러면 이제 달라지죠. 손님이 들어가지고 여기에 원래는 뭐죠? 실장으로서 일을 하고 근무하고 있는데 명칭을 지금 대표도 이사님 이렇게 부르니까 그 친구를 이사로 부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여기를 대표하고 동등하게 봐주죠. 그런데 이쪽에서 잘못했다? 그럼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요 여기 추돌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승낙이나 묵인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대리권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알겠죠? 사정만으로는이 아니고 사정만으로도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이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리권 수요 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반드시 나는 대리권이다 위임장을 줬다 이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도 대리권 수요 표시로 볼 수 있다. 이해됐나요 지금요?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래도요 실장이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명함에다가 그냥 공중의 사람을 써놓든지, 알겠죠? 소속 공중회사 이렇게 써놓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 실장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요 거기 가가지고 명함 바꾸라고 하려고 하는데 아직 못 가고 있어요. 알았죠? 전화 왔어. 이제 빨리 오라고. 가가지고 반드시 얘기할 거야. 그래서 내일 명함 바꿔라 이렇게. 아니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똑같이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요. 그렇죠? 그냥 차라리 그냥 소속 공중회사 이렇게 하든지, 그냥 공인중개사 이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뭐 이사라고 하든지 뭔가요? 좀 뭔가 있어야 되겠죠. 알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실장 그러면은 자격증 없이 그냥 도와주는 사람은 보통 실장이라고 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알겠죠? 이사 그러니까요 너무 지금 업돼가지고요. 알겠죠? 이제 가가지고 다음에 가면 한 번에 하니까 내년에 가려고요. 알겠죠? 내년. 자,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에서 대리권 수요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권 수요라는 것은 우리 한번 했었는데 대리권 수요라는 것은 그것이 상대방이요 이 사람한테 대리권 수요됐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되어도 돼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아, 안 나왔네. 자, 그럼 봐봐요. 어느 것이냐 대리권 수요 표시는 어떨 거냐. 선 여기다가 사실상 용태. 사실상 용태에 의해서도 대리권 수요가 인정이 된다. 자, 그럼 뭐냐면 갑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을이 자꾸 어디 돌아다니면서 자기가요 갑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요 갑의 친구들하고 야 걔가 너 대리인으로 돌아다니다 어찌 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걔한테 대리권 준 적 없으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 이렇게요 반간해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떡한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을이요,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사실상 용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저 사람이 내 대리인이다, 대리권이 있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대리권이 수여됐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을 대리권 수여 표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126조요. 자, 126조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밤. 자,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죠. 여기 을이 있죠. 갑이 을한테 1억을 빌려오라고 대리권을 줬어. 이걸 기본 대리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요, 권한이죠. 이 권한이라는 것은 뭐냐? 대리권이에요. 대리권. 대리 권한이에요. 그래서 1억을 빌려오라고, 이것을 말한다 기본 대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여기서 얼마를 빌렸죠? 여기서 얼마를 빌렸어? 3억을 빌렸다, 이 말이에요. 3억을요. 그러면 3억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1억이 들어있죠. 이걸 기본이라고 그래. 그래서 1억이 들어있다, 기본 대리권, 이렇게. 얼마가 더 늘어났다? 2억이 더 늘어났다. 2억은 유권이다, 무권이다? 무권 대리다. 그래서 무권 대리, 2억은 무권 대리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부터 보면 이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권 대리를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무권 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다? 표현 대리가 들어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믿을 만한 뭐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무효니까 누가 책임진다? 무권 대리. 여기 무권 대리가 책임지죠? 여기 추인하게 되면 누가 책임지죠? 본인이 책임지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다. 표현 대리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래서 여러분요,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 해가지고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될 수가 없다. 무권 대리가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표현 대리가 성립됐다 해서, 즉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기속된다 해서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 표현 대리하고 무권 대리는 한 끗 차이다. 무권 대리는 대리권이 없다. 여기는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 대리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서는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무슨 대리? 표현 대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봐. 여기가 너문이죠? 넘은 것은 얼마 넘었다? 플러스 2억이죠? 2억은 유권이다, 무권이다? 무권이죠? 표현 대리는 유권이다, 무권이다? 무권이죠? 그래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이 권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말한다? 넘은 것을 말한다. 넘은 것. 넘은 것. 그것을 말한다? 무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자, 그럼 대리인이, 여기 봐봐. 대리인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에 이미 이 사람은 뭐가 있다? 대리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니까 이 권한, 기본 대리권을 따지냐 아닌 거죠. 대리인이 그 권한 왜가 뭐죠? 넘은, 다른 말로 뭐다? 무권, 이 말이잖아요. 왜가 뭐다? 넘었다. 그러니까 기본 그 권한을 따진 것이 아니고 넘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항상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125조하고 129조에서는 선의 무과실이라고 그래. 125조, 129조는 선의 무과실. 선의 무과실 때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대리행 당시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본인은 뭐 한다? 책임을 진다. 본인은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누가 책임을 져?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자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무슨 대리? 표현 대리는 어떻게 판단한다?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 누가 책임진다? 본인.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로 바뀐다. OX, X. 그 정도 알면 돼. 알겠죠? 자, 요 기본 대리권 공법상 행위죠. 모두 기본 공법상 가장 대표적인 뭐다? 등기 신청. 등기 신청. 알겠죠? 뭐가 될 수 있다? 그것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대리인이 기본 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다른 종류의 행위. 봐봐. 기본 대리권의 내용, 기본 대리권은 뭐다? 등기, 사무. 다른 행위 내는 행위와 다른 종류의 행위. 다른 종류의 행위가 뭐다? 대물 변제.
대신 물건으로 변제한다. 똑같은 말을 빌빌 꽈. 왜? 이따가 죽으라고. 알겠죠? 이걸 뭐다? 사법이라고. 사법. 이걸 뭐라 한다? 등기로 말한다? 공법이죠. 그럼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공법하고 사법은 종류가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동류가 반드시 같을 필요가 없다.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유사할 필요가 없고,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 말 아니요. 지금 이게 같을 필요가 없다. 기본 대리권하고 표현 대리는. 기본 대리권과 표현 대리는 똑같을 필요가 없다.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기본 대리권이 등기다. 그 다음에 대물변제다. 사법이다.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있다. 이렇게 권한을 넘은 표현들의 기본 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일 필요가 없다. 이종이라도 무방하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 말이 그 말이죠.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등기 신청. 등기 신청이 기본이죠. 자, 등기 신청 이건 뭐죠? 그래서 기본 대리권 이건 공법이죠. 공법상의 대리죠. 사법상의 법령이 뭐다? 대물변제죠. 대물변제. 그래서 기본 대리권하고 그 다음에 표현 대리가 같은 종류다 다른 종류다. 다른 종류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틀렸죠. 지금 똑같은 말이 몇 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경우 기본 대리권이 표현 대리 행위와 뭐할 필요가 없다? 동종유사할 필요가 없다. 다른 말로 뭐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동종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대리인, 여기 뭐라고 했어? 이미 대리인이라고 했네. 관리를 위임받았네. 그런데 그 건물을 뭐 한다? 양도하네. 양도. 팔아먹어. 그러면 경우는 뭐가 될 수 있다? 표현 대리가 될 수 있어 없어? 있다. 자, 정당한 이유. 원로부터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받는 대리권. 담보 설정의 대리권인데 가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네. 매매 계약. 담보 설정을 말한다. 기본 대리권. 매매 계약을 말한다. 월권 대리가 표현 대리가 성립되려면 그것을 믿을 만한 뭐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 그것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누가 책임을 부담한다? 을이 누구죠?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여기서 갑이 누구죠? 여기서 갑은 상대방이죠? 상대방이고요. 이 병은 누구죠? 표현 대리죠? 아니요, 그냥 대리인이죠? 대리인. 나중에 이제 표현 대리인 되지만 이렇게 대리인, 이렇게. 을은 본인, 이렇게. 그래서 항상 무권 대리가 표현 대리가 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 선의 무과실. 이렇게 선의 무과실. 자, 대리 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등한 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대리 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등한 자도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여기 봐봐요. 표현 대리 주장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전등한 자 있죠? 전등한 자는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표현 대리는 누구만 주장한다? 표현 대리는 직접 상대방만 표현 대리를 주장하고요. 전등한 자는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등한 자는 표현 대리를 말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자, 무권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 원칙적으로 언제를 기준한다?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 다음에 기본 대리권의 내용과 대리행위가 동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기본 대리권의 내용과 대리행위가 동종이 아니다. 자, 기본 대리권을 뭐죠? 등기 사무. 등기. 기본은 뭐다? 등기죠. 그 다음에 대리행위는 뭐다? 그것은 대리행위. 등기가 아니고 대리행위는 뭐다? 이거 했잖아요. 대물변제다. 대물변제는 공법이다, 사법이다. 등기는 뭐다? 공법이다. 대물변제는 뭐다? 사법이다. 이 말이죠. 기본 대리권 내용과 대리행위가 동종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표현 대리가 말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부부 일방행위가 일상가사죠. 봐봐. 일상가사에 속한다. 그럼 어떻게 돼? 일상가사 속한다. 이걸 법정대리라고 그래. 이 법정대리는
이건 기본 대리권이죠. 기본 대리권. 그건 속하지 않다. 속하지 않다. 그러면 여기 권한을 넘은이죠. 넘은. 그럼 뭐다?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 속에 상대방이 믿을 만한 뭐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 그러면 무슨 대리가 성립한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지금 여기 일상가사, 그럼 특히 여러분요, 이 일상가사에 관한 것은 뭐가 있다? 여기 뭐가 있어?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도 일상가사에 속한다. 알겠죠?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도 일상가사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기본 대리권이죠.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 이때 법정 대리권보다 일상가사 대리권이죠.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자,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일상가사 대리권이 바로 뭐다? 기본 대리권. 그래서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법정 대리죠. 일상가사 대리권을 법정 대리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죠. 그래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우리 복대리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죠.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도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다.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 누구죠? 복인권 없는 대리인 임의 대리죠. 원래 임의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임의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 그럼 이건 복대리는 무슨 대리다? 무권대리죠. 여기까지는 무권대리죠. 무권대리도, 무권대리 권한도 표현대리가 될 수 있다. 왜? 무권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어? 표현대리가 들어있고, 무권대리에 대해서 무권대리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일정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슨 대리가 성립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자, 이제 기본 대리권이 어디 것이야? 129조 봐봐. 우리가 129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봐요.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예전에요, 갑일한테 1억을 빌려라고 대리권을 줬어. 예전에 1억을 빌려라고 대리권을 줬다고. 그래서 1억을 빌렸어. 그럼 이제 끝났죠. 끝났는데요, 다시 을이 병한테 가가지고 갑이 또 돈을 빌려오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하면서 얼마, 그러니까 1억을 빌려오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해. 소멸되기 전하고 소멸되고 후가 똑같죠. 그럼 이걸 뭐란다? 이걸 129조라고 그래.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 그런데 이번에는 얼마를 빌렸죠? 3억을 빌렸다. 3억을 빌리면 기본은 뭐다? 기본은 129조 기본 얼마다? 1억이죠. 얼마 더 뛰어넘었어? 2억이죠. 그럼 2억에 대해서 무권대리가 되죠. 무권대리 속에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슨 대리가 성립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대리권 소멸 이후에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가 129조가 권한을 넘죠. 129조가 권한을 넘죠. 그러면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몇 조?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민법 129조 표현대리를 기본대리권이라는 민법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129조가 126조가 될 수도 있다.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 똑같은 말이야.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지금 다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어. 지금 세 개 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은 을에게 자신의 X 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수했다. 담보권 설정. 그런데요, 이것은 병하겠다, 매도했다, 매도. 기본대리권이죠. 기본대리권이고 표현대리죠. 표현대리다. 권한을 넘은이죠. 아니, 권한을 넘은이죠. 넘은이니까 무권대리죠. 무권대리인데 상대방이 믿을 만한 뭐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슨 대리가 성립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표현대리가. 어제 갑자기 생각나가지고요. 어제 이렇게 있는데요, 누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상가 임대차에서요,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어떤 사람은 10만 원 낸다는 사람도 있고 15만 원 낸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 가서 절대로 내 강의 듣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 알겠죠?
확정일자 가서 그냥 도장 받으면 되지 무슨 10만 원을 내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직까지 부동산 하면서 한 번도 상가를 중개를 안 해봤거나 상가 중개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확정일자 받으러 가면은 법원이나 뭐지 동사무소 가서 받으면 10만 원을 내는 거예요. 15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는요 세무서를 가시고요 이렇게. 그래서 주택도 법원 가서 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말은 그렇지만 사실적으로는 거의 다 어디 가죠? 주민자치센터에서 받잖아요. 주민자치센터고요. 혹시나 등기소 가서 전세 계약을 하려면 전세권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접수 도장을 받는데 전세권 그 계약서 등기, 전세계약서에다가 등기하기 위해서 접수 도장을 받잖아요. 그것을 확정일자라고 하기도 해요. 이랬더니 그러니까 아무튼 돈은 안 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돈 안 받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해야 되는데 너무 당황해. 내가 지금까지 있잖아요 강의하면서 확정일자 받는데 10만 원이라는 사람도 있고 15만 원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어디냐고 물어본 것은 거기가 처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요 내가 다음부터는요 국어학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얘기하라고 반드시 얘기해야지. 알겠죠? 아니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웃기잖아요. 어디 한참 해놓고요 그 생각이 계속 나는데 그냥 계속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누가 말을 했을까? 그 말을 공부해 죽겠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 알겠죠? 자, 을은 누구죠? 을은 엑스토이를 병에 매도하는 계약체다. 을이죠? 을은 표현들의 성립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럼 을은 대리인이잖아. 우리가 표현대로 누구만 주장하죠? 상대방만 주장. 상대방만. 대리는 주장한다 못한다? 못하죠. 표현대로가 성립한 경우, 표현대로가 성립했죠. 절대로 과실상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과실상계 안 되는 거 두 가지. 뒤에 뭐죠? 계약을 뭐한다? 해제한 경우, 표현대로가 성립한 경우. 3번 병은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 병이 알았다. 병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가 실이 돼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무권 대량에서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여기 처리란 말이 나오냐? 이런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에 속한다? 무권 대리에 속하니까 표현 대리가 돼도 무권 대리와 똑같이 본인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거절할 수 있고, 추인을 거절해도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면 책임을 져야 되고, 상대방은 선의인 경우 처리할 수 있고, 악이라고 할지라도 최고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표현 대리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처리할 수도 있죠. 왜? 표현 대리가 성립한 것이 언제나 나한테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죠. 이런 표현 대리가 언제나 나한테 유리한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표현 대리가 성립했는데 본인한테 유리하고 상대방한테 불리할 수 있죠. 그러면 상대방은 표현 대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뭐를 주장한다?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3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 경우. 여러분 몇 번 얘기했어? 우리가요 효령 요건이죠. 효령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여기서 무효가 되면 표현대란 말은 절대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이다. 표현대로 성립되지 않는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저기는요 뭐라 나왔죠? 토지걸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럼 무효죠. 그러면 표현대로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의사 무능력자는 무효다. 표현대로 성립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있죠? 우리가요 종중이나 교회 재산을 총회 결의 없이 처분하면 무효죠. 표현대로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못해서 무효가 됐죠. 표현대로가 성립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을이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갑의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병과 체결했다.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뭐를 했다? 병이 선이 무과실에 할지라도 표현대로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없는 거죠? 자 여기요 우리가 분필가루가요 눈에 들어가 가지고요. 자 문제를 한번 봐보죠. 문제를 보면 여기서 이제 갑이 을한테 담보권 설정을 줬죠. 담보 설정인데 뭘 했죠? 매매를 했죠. 매매를 했으면 매매에 관한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유권이다 무권이다? 무권 대리죠.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뭐가 성립될 수 있다?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봤죠? 지금 문제 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봐봐. 5번은 뭐죠? 우리가 표현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어? 뭐를 해야 된다? 현명을 해야 된다. 현명을 해야 된다. 현명 뭐예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지금 그 말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지금 보면 을이 누구 명의로 계약을 했다? 자기 명의로 계약을 했다. 그 말은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그 말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제 30번 대리권 소멸이죠? 그럼 공통으로 소멸하는 거 봐봐. 공통으로 본인을 뭐다?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녀루경 개시심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리인이 성녀루경 개시심판, 성녀루경 대리인으로 된 후에 성녀루경 개시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죠. 대리인으로 된 후에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 말이죠. 봐봐, 처음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내 대리인으로 선임했어. 내 대리인으로. 그런 경우는 대리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내 대리인, 멀쩡한 사람이 대리인이 됐어. 대리인으로 된 후에 사망했다. 대리인으로 된 후에 파산 선고를 받았다. 대리인으로 된 후에 피성년 후견인이 됐을 때 대리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이것은 공통이에요. 공통. 그럼 뭐 다시 한번 봐봐. 여기 본인의 사망, 성유경 개시, 파산은 대리권 소멸 사유에 있다. OX? 뭐가 X? 뭐가 X냐고? 본인은 뭐밖에 없어? 본인은 사망하라니까요. 이게 맞으려면 앞에 본인을 대리인으로 바꿔야 돼요.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유경 개시, 심판. 알겠죠? 그 다음에 대리인에 대해서 성녀루경 개시심판, 성년후경 개시심판이 개시되면 대리권 소멸해. 대리인한테 성년후경 개시심판이 개시되면, 알겠죠? 대리인이 무슨 선고를 받으면, 파산 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을 뭐 한다? 소멸해. 그런데 여기는 임의대리 봐봐. 임의대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임의대리는 뭐에 의해서 성립됐어? 뭐에 의해서? 법률행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법률행위. 그러니까 그걸 무슨 대리를 한다? 임의대리가 같아. 그래서 법률의 규정 그러면 안 돼. 법률행위에 의해서 수여된 대리권, 그건 임의대리죠. 임의대리는 봐봐, 본인이 뭐하거나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성유경 개시 심판을 받거나 파산하거나 이거 빼고도 뭐다?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거나 수권행위를 뭐하거나 처리하거나 수권행위를 처리하거나. 그러니까 임의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다?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유경 개시심판, 그 다음에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위임 계약이 종료했단 말이죠. 수권행위의 철회, 기본적으로 6가지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미 대리권이 소멸하는 원인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와 수권행위 철회에 한한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그건 뭐냐면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와 수권행위 철회는 뭐냐면 공통적인 거 빼고, 공통은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되잖아요. 이것 빼고 임의대리에만 있고 법정대리에는 없는 것. 법정대리도 있는 것은 본인의 사망이잖아요. 법정대리는 없는데 대리권 소멸해. 그게 뭐냐 이 말이지. 그것을 수권행위의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이것은 어디만 있어? 임의대리에만 있다. 이런 말이죠. 임의대리만 있다. 알겠죠? 이렇게. 자,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와 함께 수권행위 철회는 무슨 대리권? 임의대리권을 소멸해. 임의대리권,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에는 본인은 뭐를 해서 수권행위를 철회해서 대리권을 말 수 있다. 소멸시킬 수 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거나 수권행위가 철회되거나 둘 중에 하나. 알았지? 그러면 소멸해. 그러니까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수권행위를 처리하면 대리권을 소멸하고, 수권행위를 처리하기 전이라도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가 되면 대리권을 말 수 있다. 소멸할 수 있다. 자, 그럼 129조 마지막이죠. 대리권을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가 과실로, 그럼 과실 있죠? 그러면은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로. 여기 분석. 자,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죠. 표현 대리는 무조건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죠. 그럼 여기 무권 대리가 되려면 대리권이 지금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죠. 그럼 대리권이 있었네. 다행히도 대리권이 소멸했네. 그리고 난 다음이네.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이니까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다. 그러니까
129조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29조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종전에 대리권이 있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었어야 돼. 알겠죠? 종전에 아무런 대리권이 없었으면 129조 표현 대리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자, 그럼 봐. 129조는 갑이 있고 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을이 대리권이 있다고 소멸했어. 소멸하고 나서 계약을 하거나. 알겠죠? 자요, 여기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인데 을이 과거에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했어. 소멸하고 나서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계약을 하게 하거나, 자기가 소멸하고 나서 자기가 직접 계약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하고 난 다음에 직접 계약하거나, 대리권 소멸하고 난 다음에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계약을 하거나, 순서가. 알겠죠? 을의 대리권 소멸 후에 이를 알지 못한 상대방이 과실 없이죠. 우리가 표현대가 되려면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 그럼 무슨 대리가 성립한다? 표현대리.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래서 본인은 계약상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본인은 계약상 책임을 진다. 대리권 소멸한 후에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 대리인의 계약 체결이 대리권 소멸 후에 이루어졌다. 대리권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의 뭐만으로? 선의만으로도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과 성립한다. OX 선의만으로도 그러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선의 무과실. 무과실이 있어. 선의 무과실. 이렇게 선의만으로도 틀렸어. 성립한다, 틀렸다 이 말이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봐봐 여기 대리권 소멸 후 1번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인이 하도록 하죠. 표현대리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요 표현대리에 관한 것이에요. 알겠죠? 표현대리 이렇게 여기까지요. 잠깐 쉬었다가요 묶음대리를 마지막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